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한번 했던 등령, 득지, 득세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볼게요. 등령이라는 거는 전 시간에 월지를 얻은 거, 그 다음에 득지는 일지를 일간이 동기오행인데 그런 경우 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등령, 득지, 득세는 일간의 신강약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다, 요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득세를 오늘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등령, 득지, 득세의 판단은 전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등령은 요 사주에서 보면 월지라는 거, 요 월지하고 일간이 같았을 때, 이럴 경우에 등령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간 입장에서 등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환경, 유리한 환경, 배경, 주변의 그런 환경들, 그 다음에 시대적 그 당시의 기운, 이런 거를 아주 타고났다. 그런 뒷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득지라는 거는 이제 일지를 얻었을 때를 득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일간 자신의 의지가 강화되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의지로서 자기의 환경적인 신령을 했을 때, 만약 월지를 얻지 못했을 때 그걸 이제 신령했다고 얘기를 하죠. 신령했을 경우에 그런 뒷배경은 없지만 득지했으면 의지는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게 득지의 개념이죠. 자, 이 득세라는 개념이 참 조금 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 득세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를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던 건데, 득세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단은 주체성이 강화된다. 득세했을 경우에.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이게 득세를 얻었을 때, 세를 얻었을 때 일간이 이런 기운을 갖게 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일간의 힘 플러스 주변 기운을 얻음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득세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결국에는 팔자는 제가 이제 요 팔자를 예시를 드렸는데, 힘이라는 건 득세, 주체적인 힘 중에서도 주체적인 힘, 그 다음에 의지라는 건 득지, 그 다음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건 등령.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 사주를 보시면 조금 더 일간의 신강약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팔자를 갖고 득세라는 개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통변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이거는 뭐 요거를 하기 전에 보면은 일간이 갑이라고 할 때 월지도 없고 등령했고 그 다음에 득지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득세라는 건 뭐냐 하면
비견이, 이건 비견이죠. 비견이나 을, 겁재를 얻고 그게 뿌리까지 얻었을 때 이거를 득세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득세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통변을 해봐요. 요 사주를 갖고 일간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다. 이거는 뭐를 득세에 초점을 맞춰 갑, 일간 갑에 비견이 있고 이 비견이 지지에서도 힘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일간은 환경 부분도 이 팔자에서 얻었지만 득세, 주체적인 힘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간의 힘이 강하며 스스로의 목표를 거침없이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런 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체적인 그런 힘을, 세력, 주변에서 그런 힘을 일간한테 주고 있다는 개념으로 득세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팔자를 보면 재성이나 관성은, 재성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있으니까 미약하고 관성은 없죠. 그러니까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재물과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이 기운이 약하니까 여기에 보면 정화가 있잖아요. 식상. 이 기운이 이 팔자에서는 강하게 일간의 어떤 힘보다는 약하지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나 재나 관보다는 식상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 특히 상관이라는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표현력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정월에는 오행 개념으로는 집중적이고 섬세한 빛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육친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자유로운 표현력, 식상이라는 건 일간의 힘을 자유롭게 펼쳐내는 그런 표현력 개념으로 쓰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표현력, 예술적인 재능이라는 그런 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표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표현력,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뛰어난 표현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게 확장 해석하면 사업적인 그런 거에 유리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주체적인 힘, 이런 걸로 쏟아내니까 전문적인 것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팔자를 아까도 봤지만 이 팔자 같은 경우 굉장히 신강 중에서도 좀 그 강도가 센 팔자죠. 일간의 힘이. 이런 경우에 일간이 너무 강하면 재성, 관성 이런 거 관련해서 불이익을 얻는다는 거는 이거를 다룰 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겪거나 삶의 균형을 잃게 되는데, 원국에서 이 팔자에서 갑인이고 그 다음에 묘월이었었고, 이 팔자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갑인, 정묘. 자, 한번 써볼까요? 갑인, 정묘, 갑인, 정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일간이 너무 강해요, 사실. 이럴 경우에 재관의 부분에 대해선
이 사람이 신경을 우선 안 쓰지만 재성 관련해서 이 균형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재성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아실현, 식상에 이 사람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펼쳐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거에 더 올인한다. 그런 식으로 아주 만약 극단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뭘 할 때 돈이 되는 어떤 결과 이런 거를 우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중에 지나면서 이 결과 돈이 되는 거에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 이런 어떤 재관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운에서 재나 관운이 들어온다는, 여기에서는 재성만 한번 보면은 무진대운, 이 재의 기운이 지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죠. 재기가 뭐 천간에 투관을 해서 재기 통문했다,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재성의 기운이 강해요. 하지만 일간의 기운보다는 작죠. 그럼 일간이 재성을 다룰 수는 있죠. 이런 거대한, 그래서 거대한이라는 건 무진이니까 관대지기도 하고 지지에 근을 갖고 튼튼한 재가 들어왔으니까 거대한 스케일의 재물 활동을 한다. 물론 원국은 이제 이런 어떤 재물 활동을 하고 그거를 재물을 취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재를 많이 스케일도 있지만 재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원국에는 갑이라는 게 떠 있잖아요. 일간 갑에 천간으로도 갑이 있고 또 지지로도 비견 겁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갑이 비견 갑이 퉁하고 방합으로 일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운의 재성을 두고 싸우는 군겁쟁제, 군비쟁제, 그러니까 군겁쟁제, 약탈당하는 그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운에 물론 재물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을 갖고 움직이고 재물도 취하겠지만 재물 분쟁, 무리한 확장이라는 건 편재니까 특히 재물에 대한 경험이 이 사람은 팔자 자체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명 같은 경우엔 재성이라는 건 배우자, 처도 해당이 되잖아요. 육친상으로. 그래서 이성 문제로 인해 마음고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운에 따라서 다른 어떤 주변의 기운과 상생 상급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요런 정도로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통변이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등령, 득지, 득세. 이 일간이 등령, 득지, 득세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등령, 득지, 득세를 하고 일간은 이런 등령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주변의 기운과 합세해서 주체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어떤 가늠하는 그런 걸 보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이팔자 같은 경우는 설령 어려운 운이 찾아오더라도
강한 일간의 힘을 바탕으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뚝심을 가졌다. 이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특성을 가진 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삶의 굴곡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 팔자다. 이런 판단을 하는 측면에서 이 등령, 득지, 득세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그 득세를 얘기를 드렸는데, 득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에요. 근데 천간에 정이 떴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진을 깔았다. 뭐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일단은 득세의 힘이 얼마나 세냐 안 세냐를 떠나서 이거는 득세한 의 가능성, 그러니까 득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팔자, 사주팔자가 될 수 있다. 이 득세라는 건 주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다. 이게 만약에 여기에도 해고 여기에도 잘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약하잖아요. 굉장히 신약. 하지만 득세를 플러스해서 득세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하지만 주체적으로 자기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운에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화운이잖아요. 모군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보통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득세의 힘은 이전에 비해서 강해지겠죠. 그러면 주체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주를 해석을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또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들을 갖고 지금 육친 이전에 육친은 아직 안 했는데 육친 이전에 우리가 천간, 음양, 천간, 지장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육친이라는 거를 하기 이전에 뭐 중간중간 육친 뭐 재성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리지만 육친 이전에 음양,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천간의 의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장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등령, 득지, 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올릴 예정에 있어요. 아직 육친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책을 지금 보고 있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리가 조금씩 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인연 있는 분들은 같이 책을 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연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오시고 저한테 많은 또 충고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실세, 오늘은 득세를 했잖아요. 세를 얻지 못한 걸 이제 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세 사주를 예시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지장간, 이 지장간이 뭐 아시는 거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장간의 묘한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장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건 잠재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투출을 했을 때 천간으로 이런 경우에 이게 발현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해보고 사주로 한번 봐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릴 테니까 같이 하신다. 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차피 이걸 들으시는 거니까 같이 해나간다. 그러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실세에 대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